끌어당김의 법칙을 대부분이 부와 연관시키다 보니 어느 순간 부의 법칙처럼 되어 있는데, 제가 이해한 끌어당김의 법칙은 부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냥 자연현상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잘못 이해했을 때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점이 이 두 가지인데요. 우주에 원하는 것을 보내서 받는다. 특정 사람에게 원하는 것을 보내서 받는다. 자연은 인간의 소망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자연의 이치를 자신의 소망에 이용할 수 있는 사람과 이용할 수 없는 사람만 존재할 뿐입니다. 여러 번 강조하지만 원하는 것을 단지 떠올리는 것만으로 유의미한 것이 현실화되지 않습니다. 이모를 떠올렸더니 이모가 전화가 왔다. 람보르기니를 떠올렸더니 도로에 람보르기니가 보였다. 스타벅스를 떠올렸더니 회사에서 스타벅스 상품권을 주더라. 이런 형태는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기보다 풍뎅이 이야기를 들었더니 창문에 풍뎅이가 붙어있더라 라는 칼융의 동시성에 가깝습니다. 이모를 떠올렸는데 이모에게 전화가 왔다. So what인 거죠. So what? 이런 수준의 경험이라면 저는 거의 매일 겪어요. 점심으로 라면을 떠올렸더니 와이프가 라면을 끓여줬다? 뭐 이런 수준인 겁니다. 이런 종류의 일들은 굳이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서 전혀 몰라도 누구나 겪습니다. 이건 무의식이 현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 조선시대 사람도 겪고 북조선에 있는 사람도 겪고 다 겪어요. 무의식은 원래부터 현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관련 서적도 도서관에 넘쳐나고요. 예스24에 무의식만 쳐도 나오는 책이 300권이 넘어요.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끌어당긴 현상들을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단순하게 운이라고 생각을 하고,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끌어당김의 법칙이 현실화가 됐다고 매우 고무적으로 표현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모에게 전화를 받거나 람보르기니를 보거나 스타벅스 상품권을 타거나 라면을 먹을 목적으로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서 미친 듯이 공부를 하고 매일 학원을 하고 힘들게 100일 동안 100번을 적고 막 심상화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말하지만 람보르기니를 길가에서 보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타고 싶다면 생각을 구체화해서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서울대에 합격시켜주는 학원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떠올리는 것만으로 현실화가 된다고 믿다 보니까 원하는 것을 시각화하고 학원을 하고 100일간 100번을 쓰면서도 구체적인 실행은 하려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직도 내 마음이 뭔가 부족해서 끌어당겨지지 않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시각화만 반복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부족한 건 시각화가 아니라 실행력이에요. 원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떠올리다 보면 그것을 추진하고 싶어지는데 떠올리기만 하면 이루어진다는 이론만 계속 믿다 보니까 추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지속적으로 떠올린 어떤 생각을 추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더 이상 전체적인 모양은 떠올리지 말고 그걸 구체화시켜야 합니다. 근데 그게 진짜 실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느껴진다면 그걸 너무나도 당연하고 대수롭지 않게 느껴질 때까지 시각화를 다시 해서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도를 낮추면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그 대수롭지 않게 느끼는 것을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겨야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정말 죄송하지만 끌어당김의 법칙만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무책임한 사람들입니다. 진짜 그 사람들이 뭘 하는지 한 걸음만 물러서서 한번 가만히 지켜보세요. 대부분 정말 열심히 영상을 만들고 블로그를 만들고 전자책을 만들고 카톡방 개설하고 강의를 개설하고 이렇게 고객을 모으고 있을 겁니다. 본인들은 그렇게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에게는 생각만 하면 우주의 모든 것을 다 받을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 이걸 믿고 있는 사람들이 더 이해가 안 돼요. 본인의 끌어당긴 비법을 듣기만 하면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이야기를 왜 믿는 걸까요? 이 말은 우리 학원만 다니면 내신 5등급도 누구나 서울대에 합격한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아무런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부자가 된 사람을 단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일단 전 없거든요. 그래서 제 브런치의 첫 번째 글이 유의미하게 부를 축적하고 싶으면 정신활동만 하지 말고 경제활동을 하는 생산자가 되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서울대에 합격시켜주는 학원은 없습니다. 서울대에 합격하는 학생만 있는 거죠.
그러니 서울대에 합격시켜주는 학원을 찾아다니지 말고 서울대에 합격할 수 있을 만큼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에 지속적으로 우주에게 무언가를 보내서 무언가를 받는다는 확신이 드는 사람들은 차라리 끌어당김의 법칙을 믿지 마시고 종교를 믿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종교인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소망을 특정 대상에게 보내는데 매우 특화되어 있거든요. 자, 인지되지 않는 대상에게 소원을 비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아니면 인지되는 대상에게 소원을 비는 게 쉬울 것 같아요? 당연히 인지되는 대상에게 소원을 비는 게 쉽거든요. 그래서 모든 종교시설에는 인지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교회에 가면 십자가가 있고 절에 가면 불상이 있는 거죠. 무언가 떠올려지는 게 있어야 소원을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우주에 무언가를 보낸다고 생각을 하면 자신도 모르게 코스모스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인지되지 않는 개념을 사용하려면 무조건 형상화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학에서 1, 2, 3이라고 하는 형상화된 숫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칸트가 내용 없는 사상은 공허하고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아인슈타인이 신앙 없는 과학은 공허하고 과학 없는 신앙은 맹목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주에 무언가를 보낸다라고 생각하려면 무언가를 받는 우주를 떠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개념조차 떠올려지지 않는 대상에게 무언가를 지속적으로 보내면 공허함만 느껴져요. 이게 바로 칸트가 말한 내용 없는 사상이 공허하다라는 겁니다. 개념조차 정립되지 않은 우주에 뭔가를 계속 보내면 공허함밖에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끌어당김의 법칙을 우주로 무언가를 보낸다라고 생각하는 대부분은 공허함을 없애기 위해서 저마다 우주를 형성해서 거기에 무언가를 보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주를 떠올리는 것보다는 십자가나 불상을 떠올리는 게 훨씬 더 쉽고 구체적입니다. 관련 상품이나 서적도 넘쳐나요. 만약 우주를 떠올려서 무언가를 보내는 것이 자신의 적성에 진짜 맞다고 판단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차라리 종교를 믿고 믿는 그 신에게 무언가를 보내는 걸 추천합니다. 자, 제가 조정할 수 있는 건 상황뿐입니다. 제 브런치를 완독하신 독자들은 잘 알겠지만 제가 2010년부터 시크릿들을 처음 보고 논리적인 증명이 불가능하다는 걸 직감을 하고 기납적으로 증명을 해보려고 여러가지 실험을 했거든요. 이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여러가지 실험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때 가장 궁금했던 게 뭐였냐면 사람을 끌어당길 수 있느냐는 거였어요. 그 결론을 3년 만에 정리한 게 바로 이겁니다. 현실화. 지금까지 내가 한 수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 기납적 증명. 타인을 내 의지대로 통제하거나 조정하려는 행위는 모두 성공하지 못했다. 지속적으로 생각한 것은 그 속성에 상관없이 전부 현실화가 됐다. 내가 원해서 의지대로 추진한 것은 전부 현실화가 됐다. 이 증명을 바탕으로 한 현실화 방법. 타인을 의지대로 구속하거나 통제하려 하지 마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나 자신뿐이다. 현실화할 목적이 아니라면 부정적인 생각이 발생하는 그 순간 즉시 생각을 멈추어라. 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최대한 자주 생각을 하고 그대로 행동을 하고 주저함 없이 추진해라. 이것이 그 누구의 사상이 아닌 내가 한 경험에 따른 결론이다. 자, 제가 2010년부터 마스터키 시스템으로 여러가지 수행 방법을 실천하면서 시가가를 통해서 현실화되는 과정을 노트에다가 적기 시작했는데 여러가지 실험을 다 해봤지만 타인을 의지대로 조정하거나 타인을 통제하려는 행위는 모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 일을 김 과장이 대신해 줬으면 좋겠다. 김 부장이 눈앞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 대리가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이런 유형의 끌어당김은 다 성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알 방법은 없었습니다. 일단 특정 대상의 의지를 투입해서 무언가를 얻는 방식은 다 성공하지 못했거든요. 단지 내가 깨달은 건 끌어당김을 통해서 주변 대상을 움직이는 방식은 내가 대상에 직접 의지를 투영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안배라는 상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 싶은 것이 있고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면 안배라는 것이 발동이 돼서 주변인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건 내 의지대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냥 비가 오고 바람이 불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스타크래프트를 하듯이 사람들을 마우스로 찍어서 보내는 게 아니라 그들은 본인의 욕구에 따라 움직이는데 나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결론은 사람들이 내 의지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연하게 여긴 그 상황들이 당연하게 발생되는 형태로
안배되어 움직인다는 거죠. 즉 김대리가 움직일지 이 부장이 움직일지 박상무가 움직일지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당연하게 여기고 행동하는 것에 따라서 주변의 흐름을 그냥 느낄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이성을 사귀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게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기분이 들면 뜬금없이 누가 소개를 시켜주는 그런 상황은 발생될 수 있지만, 내가 특정 누군가를 찍어서 그 사람에게 내 의지를 투입하여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게 만들 방법은 자연에 없다는 거죠. 그건 그냥 인간의 욕망일 뿐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6년을 사귄 여자친구한테 차이고 나서 커피숍에 틀어박혀가지고 계속 글을 썼는데, 결과적으로 그 커피숍 알바랑 결혼했습니다. 인간관계는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겁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모든 소원을 다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끌어당김의 법칙은 인간의 소원을 들어주는 법칙이 아니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 오해하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끌어당김의 법칙은 내가 끌어당긴 것을 받는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생각하는 무언가를 끌어당겨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해한 끌어당김의 법칙은 자연이 만들어졌을 때 세팅된 초기 값이에요. 인간의 소망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들이 이 초기 값을 자신의 소망을 이루는데 현명하게 이용을 할 뿐입니다. 내 감정과 유사한 현상들이 발생될 확률이 높다. 이게 바로 제가 이해한 끌어당김의 법칙의 전부거든요. 내 소망과 유사한 현상들이 발생될 확률이 높은 게 아니라 내 감정과 유사한 현상들이 발생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끌려오는 게 물질이 아니라 상황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자, 인간의 소망이 과연 자연이 만든 것 같아요? 아니면 사회가 만든 것 같아요? 인간의 소망은 사회적 가치가 아니지 자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쾌, 불쾌 이런 감정은 존재할 수가 있지만 간절한 소망 이런 것이 존재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러 번 강조드리지만 자연은 사회적 가치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연은 인간의 소망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소망을 떠올릴 때 그 감정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일부의 사람들이 그것을 자신의 소망에 맞게 이용하는 거고요. 그 이용하는 방식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니콜라 테슬라가 제품화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실행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을 학살한 독재자가 행복을 누리면서 잘 사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내린 결론은 자연은 선악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선악에 대한 판단은 신이 하는 것이지 자연의 구성 요소인 원자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칸트가 신이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만들어야 된다고 말한 거죠. 제가 이해한 이 자연은 처음에 창조된 세팅 값대로 흘러가는 프로그램과 같습니다. 모든 것은 원자로 되어 있다 라는 말이나 모든 것이 원자라는 언어로 코딩된 프로그램이다 라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원자로 이루어진 이 자연은 사회적 가치 판단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죽이면 문제가 된다는 사람들이 소를 죽여서 한우를 먹는데 매우 만족감이 높아요. 과거에는 피부색에 따라서 사람을 노예로 부리는 게 너무나 당연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피부색도 같은데 성씨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노비로 삼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졌던 때도 있었고요. 그렇게 사회적 가치관은 시대에 따라 계속 변합니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가치 판단은 자연이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하는 거죠. 독재자들은 본인이 직접 자기 손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살인에 대한 감정의 동요 이런 거 없고요. 죄책감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발생되는 감정은 죄책감이 아닌 거죠. 이것에 따라 펼쳐지는 현상도 죄책감이 아닌 겁니다. 그렇다면 도덕도 필요가 없고 법도 막 어겨가면서 마음대로 살면서 죄책감만 안 가지면 그만이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사회적 학습을 지속적으로 받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행동을 하면 기분이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학습화된 사회적 가치 판단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극악무도한 사이코패스를 할지라도 타인의 목숨은 문제가 안 되지만 자신이 몸이 구속되는 건 이거 별개 문제거든요. 내가 감옥에 가면 상당히 힘들 텐데? 라는 느낌이 드는 순간 이 감정은 감옥에 가지 말아야 한다는 땅하라는 욕망이 생기고, 그것에 빠져들어서 모화 상태가 되면 무감각했던 그 감정은 두려움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사회 규범을 지키고 사는 게 마음의 동요가 덜해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제가 일을 하는데 열심히 일하는 게 긴장감이 덜할 것 같아요? 아니면 책상에 발을 올려놓고 편안하게 누워서 쉬는 게 긴장감이 덜할 것 같아요? 당연히 열심히 일하는 게 긴장감이 덜합니다. 왜냐하면 일하기 싫을 때 일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서류를 펼쳐놓고 노는 데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직장인에게 긴장감을 늦추지 마라라는 말보다 이상한 말이 없는 거죠.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사무실에서 이완된 상태로 있는 게 훨씬 어려워요. 대부분 긴장된 상태로 일을 합니다. 거기에 긴장을 늦추지 말아라고 이야기하는 건 경직된 상태로 일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진리는 결과적으로 인간의 믿음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경험적으로 볼 때 의식이나 감정이 펼쳐지는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기납적 판단으로 그게 옳다고 보는 거죠. 기독교인들에게 야, 너 하나님 증명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볼 때 정말 의미 없는 질문입니다. 기독교인에게 하나님은 무조건 존재합니다. 칸트가 순수 이성 비판에서 자유의지, 신, 내세 이 세 가지가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이유도 본인의 도덕적 가치관 때문이거든요. 원래 칸트는 도덕을 최고의 가치로 삼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행동할 자유의지와 자신의 도덕을 판단해 줄 신과 자신이 도덕적으로 살았을 때 보상을 받을 내세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믿고 싶은 걸 믿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 자체가 순수 이성의 영역이라서 논리적 검증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내 의식이 현상에 영향을 미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 삶을 더 윤택하고 선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걸 선택해서 사는 겁니다. 뉴턴의 만류인력의 법칙이 상대성 이론으로 뒤집히고 다시 양자역학으로 가면서 법칙은 이론을 거쳐서 학문으로 바뀌었습니다. 양자역학은 아직도 현대과학으로 설명이 불가능해요. 요새 많은 사람들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야기하면서 양자역학을 엄청나게 언급을 하거든요. 솔직히 무작정 끌어당긴다고 말할 때보다는 장족의 발전을 이루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끌어당김의 법칙을 10년 이상 판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양자역학을 처음에 접했을 때 그 느꼈던 환희, 의식이 영향을 미친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엄청난 환희가 느껴졌었거든요. 그런데 이 양자역학을 조금 더 깊게 파다 보면 양자역학을 끌어당김의 법칙을 증명하는 도구로 쓰는 데에는 분명히 한계가 따릅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 의식뿐만이 아니라 빛도 전자를 튕기거든요. 내 생각이 원자에 영향을 미친다 라고 하면 양자역학적으로 참여되지만 내 생각이 원자를 재배열해서 원하는 물질을 만든다 라고 하면 양자역학이랑 아무 상관이 없는 가설이 되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도 순수 이성이라서 어차피 인간이 얻을 수 없는 그 무엇입니다. 어차피 얻을 수 없다면 자신의 신념을 진리라고 생각하고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 검증도 안 된 남의 신념을 자신의 신념으로 착각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돈키호테는 기사도 한우물만 미친듯이 판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기사도책을 섭렵을 했고 기사도에 대한 신념 너무나 뚜렷하고 기사도를 경험하고자 하는 욕구 확실합니다. 이런 돈키호테가 기사도 경험을 해야 되는데 눈 씻고 찾아봐도 거인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현실에서 거인과 싸울 수 없다면 풍차에 뛰어드는 것도 방법인 거죠.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고 경험을 포기하는 것보다는 풍차랑 싸워보는 게 더 낭만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저는 하루하루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즐겁게 살았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더 마프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더 자석이 될 당신과 함께합니다.